저번 실적 발표에 삼성전자가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 숫자만큼 움직이지 않았죠. 반대로 회사가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닌 날에는 하루 만에 크게 흔들렸고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도대체 무슨 규칙으로 움직이는 걸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못 들어갔는데 들어갈 타이밍만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종목을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회사가 갑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크게 밀릴 때도 있습니다. 또 끝난 것처럼 빠지다가도 바로 다음날 다시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이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대체 뭘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꼭 짚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 하나로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실적, 기대감, 미국 금리, 환율, 미국 반도체, 외국인 수급이 한꺼번에 얽혀서 움직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좋은 회사니까 오른다 이렇게 보면 오를 때도 불안하고 빠질 때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규칙을 세 가지 흐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안 오르는 이유, 미국 숫자 하나에 한국 반도체가 흔들리는 이유, 그리고 한국장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이유.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다음에 비슷한 흔들림이 왔을 때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예전처럼 골고루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돈이 붙는 곳에는 무섭게 붙고요. 소외된 종목은 지수가 올라도 계속 소외됩니다. 뉴스에서는 코스피가 오른다고 하는데 막상 내 계좌는 파란불인 경우가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특정 대형주에 너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요.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 투자 심리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은 그냥 반도체 종목이 아니라 지금 국장 전체의 온도계에 가깝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바로 안 가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야 하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가 엄청난 실적을 냈으면 당연히 날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주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는 날 주가가 안 움직이거나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발표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발표 전에 이미 얼마나 기대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예약해둔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해볼게요. 예약 성공했을 때는 진짜 기대가 큽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고요. 메뉴도 미리 찾아보고요. 그날만 기다립니다. 근데 막상 당일에 가서 먹어봤는데 딱 기대한 만큼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좋긴 하죠. 근데 충격은 없습니다. 이미 한 달 동안 기대를 다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식도 비슷합니다.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가 발표 전에 이미 주가에 들어가 있으면 막상 좋은 숫자가 나와도 시장은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건 발표 당일에 처음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큰 돈은 이미 훨씬 전부터 봅니다.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HBM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어떤 숫자를 내는지,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지 이런 걸 보고 미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발표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면 막상 발표 당일에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잘 나왔네. 그럼 이제 일부 차익을 챙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간다. 그러면 회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시장이 이미 그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별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버틴다. 그럼 그 악재도 이미 어느 정도 가격에 들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개인보다 훨씬 빠른 돈들이 먼저 움직이고 뉴스가 나오는 순간에는 이미 한 발 앞서 포지션을 잡아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 제목만 보고 들어가면 한 박자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 큰 실적을 낼 수 있었느냐? 결국 AI와 메모리입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커졌고요. HBM 같은 고부가 제품의 생산 능력이 몰리면서 일반 메모리 공급도 빡빡해졌습니다.
물건이 귀해지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AI 서버 수요가 붙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니까 이익이 커진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도 시장이 발표 당일에 처음 알지 않습니다. 큰 돈은 이미 메모리 가격을 보고 있었고 HBM 수요를 보고 있었고 미국 AI 반도체 분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볼 때는 얼마 벌었냐만 보면 안 됩니다. 시장 예상보다 더 잘했는지, 그리고 발표 전에 주가가 이미 얼마나 올라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미 실적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종목은 좋은 숫자가 나와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가 낮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숫자가 나오면 그때는 주가가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뉴스만 보고 흥분해서 따라 들어가면 오히려 고점에 물릴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타이밍은 다릅니다. 이걸 꼭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흐름은 미국 숫자가 삼성전자를 흔드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는 뉴스가 나오면 주식에도 좋은 거 아니냐, 고용이 잘 나오고 소비가 좋고 경제가 튼튼하면 반도체도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시장은 꼭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주는 미래 성장 기대를 많이 먹고 움직입니다. 미래에 더 큰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가 주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흔들리면 성장주가 먼저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는 쉽게 말하면 돈의 가격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에 벌 돈의 가치가 지금 기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시장은 성장주를 다시 계산합니다. AI 반도체 좋다, HBM 좋다, 데이터 센터 좋다, 다 좋지만 금리가 높으면 그 미래 가치를 지금 가격에 얼마나 쳐줘야 하느냐,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거나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오히려 반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CPI가 나왔습니다. 숫자 자체가 완전히 충격적이었다기보다는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편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CPI를 보면 바로 금리를 생각합니다. 연준이 안심할 수 있겠느냐, 금리 인하 기대를 더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 AI 반도체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니냐, 이 질문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CPI가 예상권이었다고 해서 반도체가 바로 편하게 올라가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물가 부담이 남아있으면 금리 부담도 남아있고, 금리 부담이 남아있으면 기술주와 반도체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붙습니다. 미국 금리가 붙게 유지될 것 같으면 달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약해질 수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건 주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한국 주식 가격이 그대로 있어도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한국 대형주 비중을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되는 게 외국인 보유가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호조가 곧바로 한국 반도체 호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그러면 금리 우려가 커진다, 달러가 강해진다, 환율이 불안해진다, 외국인이 한국 대형주를 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흔들린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고용이나 CPI를 볼 때는 경제가 좋다, 나쁘다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숫자가 금리를 낮추는 쪽이냐, 아니면 금리 부담을 다시 키우는 쪽이냐, 이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흐름은 미국 반도체입니다. 한국장은 아침 9시에 열리지만 우리가 자는 동안 이미 그날 분위기의 절반은 만들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미국장이 먼저 열리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나스닥이 어떻게 끝났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버텼는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살아남았는지, 브로드컴이나 AMD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이게 다음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발 분위기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갑자기 삼성전자 왜 이러지? 하고 놀라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날 밤에 힌트가 먼저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크론이 특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심리의 중심입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메모리 업황을 같이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시험을 먼저 보고 나오는 형 같은 존재입니다.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거나 가이던스를 내놓으면 시장은 이렇게 봅니다. 아, 메모리 업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을 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이크론이 강하면 한
한국 메모리주도 힘을 받을 수 있고요. 마이크론이 무너지면 한국 반도체도 부담을 받습니다. 브로드컴도 중요합니다. 브로드컴은 AI 네트워크, 주문형 반도체, 빅테크 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AI 반도체주는 실적이 좋아도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잘했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이게 요즘 AI 반도체의 특징입니다. 좋은 회사라도 기대가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는 작은 실망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이 흐름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흔들립니다. 회사 자체가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심리가 식으면 한국 반도체도 같이 맞습니다. 여기에 금리 우려, 환율 부담, 외국인 매도까지 겹치면 하루 만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분위기 때문에 같이 맞은 경우라면 다음날 강하게 되돌리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이 하루 크게 빠지고 다음날 튀어오르고 또다시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하루 만에 바뀐 게 아니라 시장 심리와 글로벌 자금 흐름이 하루 만에 바뀐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똑같이 보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두 종목은 같은 반도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특히 HBM 쪽 색깔이 훨씬 강합니다. AI 메모리 사이클이 좋으면 더 크게 오르고요. 반대로 반도체 심리가 흔들리면 더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에도 더 민감하고 나쁜 뉴스에도 더 민감합니다. 변동성이 더 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스마트폰도 있고요. 가전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보다 움직임이 덜 극단적일 때가 많습니다. 대신 삼성전자는 시장이 의심하던 부분이 풀릴 때 강하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BM에서 고객사 납품이 본격화된다든지 파운드리가 회복된다든지 AI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확실한 역할이 확인된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 삼성전자는 한 단계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SK하이닉스는 업황을 빠르게 반영하는 종목이고요. 삼성전자는 의심이 풀릴 때 재평가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같은 반도체라고 똑같이 사고 팔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속도와 메모리 업황을 더 예민하게 보고요. 삼성전자는 HBM 신뢰 회복, 파운드리 회복, AI 인프라 안에서의 역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 좋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퍼즐이 맞을 때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선반영입니다. 내가 보려는 종목이 최근 한두 달 사이 이미 많이 올라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면 좋은 실적이 나와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뉴스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따라가면 늦을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보다 중요한 건 그 뉴스가 이미 가격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이걸 안 보면 사상 최대 실적 뉴스에도 고점에 물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반도체입니다. 자기 전에 미국장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고 있다면 최소한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봐야 합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꼭 봐야 합니다. 한국 메모리주가 다음날 어떤 분위기로 시작할지 힌트를 줍니다. 미국 반도체가 강하면 한국 반도체도 숨통이 트일 수 있고요. 미국 반도체가 무너지면 한국장은 장 초반부터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물가, 고용, 환율, 외국인 수급을 묶어서 보는 겁니다.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부담이 커집니다. 금리 부담이 커지면 달러가 강해질 수 있고요.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팔 유인이 커집니다. 그 매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따로, 환율 따로, 외국인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조심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가 다시 피는 경우입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우려가 다시 커지고 AI, 반도체와 성장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기대가 너무 높아진 구간입니다. 요즘 AI 주식은 실적이 좋아도 기대를 못 채우면 빠질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이게 부담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고환율입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가 길어지면 외국인 수급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환율 부담 때문에 매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쏠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너무 커졌습니다. 좋을 때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되지만 반대로 두 종목이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도체가 흔들리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큰 돈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메모리 업황과 AI 인프라 흐름을 좋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흔들려도 큰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큰 그림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AI 인프라, HBM,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파운드리 회복 가능성까지 연결하면 여전히 열려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빨리 오른 뒤 변동성을 소화하는 구간입니다. 큰 방향은 살아있지만 중간에 흔드는 폭은 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림을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큰 흐름은 아직 위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물가, 금리, 환율, 미국 반도체, 외국인 수급 같은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거나 공포에 다 파는 장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기준을 가지고 나눠서 대응하는 장입니다. 회사가 진짜 망가진 건지 아니면 금리, 환율, 미국 반도체 분위기 때문에 잠깐 흔들린 건지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격만 보고 감정으로 움직이면 계속 반대로 하게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AI 구제는 살아있습니다. 실적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메모리 사이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기 주가는 외국인 수급, 미국 반도체, 환율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다시 열리면 29만원대 방어, 30만원 회복, 기관 매수, 미국 반도체 안정 이 네 가지를 봐야 합니다. 이 조합이 좋아지면 반등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반대로 같이 무너지면 욕심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편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초반에 한 번 더 흔들고 아래에서 받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흐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30만원이 깨진 뒤에는 투자자들이 바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초에는 눈치 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림 자체가 아니라 어디서 멈추느냐입니다. 첫 30분 안에 29만원대에서 낙폭을 줄이고 다시 30만원 회복 시도가 나오면 분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반부터 받는 힘이 약하고 30만원 회복이 안 되면 그때는 방어가 먼저입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장전에는 미국 반도체와 환율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시초에는 위로 시작하느냐 아래로 시작하느냐보다 첫 10분 동안 바로 밀리는지 아니면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30분에는 29만원대 방어와 30만원 회복 시도가 핵심입니다. 오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힘겨루기를 봐야 하고요. 오후장에는 종가를 어디서 만드는지 봐야 합니다. 종가가 중요합니다. 장중에 흔들려도 종가를 잘 만들면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단이 낮은 분들은 하루 흐름에 너무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확인은 해야 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더 세지는지, 기관이 받는지, 미국 반도체가 더 밀리는지, 주변 섹터가 같이 버티는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평단이 높은 분들은 비중부터 보셔야 합니다. 좋은 종목도 비중이 너무 크면 매일 고문이 됩니다. 조금만 빠져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자기장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면 그건 종목보다 비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분들은 한 번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잠깐 반등한다고 바로 따라붙을 필요도 없고요. 조금 빠졌다고 무조건 기회라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확인하면서 나눠서 보는 장입니다. 29만원대 방어, 30만원 회복, 외국인 매도 둔화, 기관 방어, 미국 반도체 안정 이 중 몇 개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한 가지 신호만 보고 들어가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돈이 다시 들어온다면 삼성전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이 봐야 하고요. 반도체 장비도 봐야 하고요.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흐름이 살아있으면 전력 인프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강한 장은 대장주 하나만 오르지 않습니다. 대장주에서 시작된 돈이 주변으로 번집니다. 삼성전자만 살짝 오르고 주변이 죽어 있으면 아직 단기 반등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버티면서 주변 섹터까지 고개를 들면 그때는 시장이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돌아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확인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금리도 봐야 하고요. 환율도 봐야 하고요. 미국 반도체도 봐야 하고요. 외국인 수급도 봐야 하고요. 정책 이슈도 봐야 하고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근데 이걸 매일 혼자 다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같이 일도 하고 현생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하냐? 말이 쉽지 너무 현실성 없는 거 아니냐? 이 댓글을 보고 저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매일 시장 보고 뉴스 보고 수급 보고 자료 정리하는 게 일이니까 가능한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도 가야 하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도 봐야 하고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요. 가족도 챙겨야 하고요. 그냥 우리 다 현생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장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뉴스 하나 뜨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 우리가 뒤늦게 확인했을 때는 이미 올라가 있거나 이미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주식 시작할 때는 사실 좀 단순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남들은 쉽게 돈 버는 것 같고 나도 좋은 종목 하나만 잘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괜히 주변에서 잘 나간다는 주식 얘기 듣고 조금 넣었다가 가격 조금만 내려가도 하루 종일 신경 쓰입니다. 일하고 있어도 주식창 생각나고요. 밥 먹고 있어도 지금 더 빠지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요. 그러다가 가격이 조금 올라오면 또 고민됩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하나, 손실 조금 줄었을 때 빠져나와야 하나. 근데 이상하게 내가 팔고 나면 그때부터 또 올라가죠. 이게 반복되면 주식이 투자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을 따로따로 훑어놓지 않고 한 번에 볼 수 있게 묶어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책도 있고요. 시장 대응 기준표도 있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표도 있고요.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매매 전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도주 흐름, 관련주 정리, 반도체 소부장, 전력 인프라, 저평가 대형주 후보군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료 하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쁜 분들이 시장을 볼 때 최소한 뭘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잡을 수 있게 만든 흐름 정리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자료도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보되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같이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략노트와 AI 보조지표는 시장을 보는 기준을 잡는 자료고요. 주도주 알림센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실제 시장 흐름을 계속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입장 링크를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확인 후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노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을 전부 마치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남들 말 듣고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불안해서 못 버티고 오르면 본전 생각에 팔아버리고 팔고 나면 다시 올라서 후회하는 방복을 줄이자는 겁니다. 주식이 여러분 일상까지 흔드는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실적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뉴스가 있어도 이미 가격에 들어갔으면 바로 못 갈 수 있습니다. 미국 고용과 물가는 금리를 통해 반도체를 흔듭니다. 그리고 한국장이 열리기 전 미국 반도체와 환율이 이미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다음에 삼성전자가 흔들릴 때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아니면 그냥 쉬어가는 흔들림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은 하루하루 마치는 장이 아닙니다. 확률을 높이는 장입니다. 내가 모든 걸 마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뉴스가 이미 반영된 건지,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 반도체가 어떤 신호를 주는지 알면 적어도 감정으로만 사고 파는 건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도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불안할수록 뉴스 제목보다 돈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 첫 30분 동안 삼성전자가 29만 원대를 지키는지 30만 원 회복 시도가 나오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